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의 화폐 단위가 달러이기 때문에 다른 지점과 데이터를 통합할 수 없는 뉴욕 지점의 이 달러로 되어 있는 금액, 이 데이터를 네이버의 환율 정보를 이용해서 원화로 변경하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실습 자료에 03번 뉴욕 지점 환율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두 개의 워크시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달러 매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02 원화 매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뉴욕 지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매출이라던가 이익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화폐를 뉴욕에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로 기본적으로 기입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01 달러 매출이라고 하는 이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여러 데이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러한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쓰는 것이 이 지점에게는 정상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한국, 한 원화를 사용하는 다른 지점들과 통합을 하려니까 데이터가 제대로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합치고자 하는 데이터를 원화로 변경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달러를 원화로 변경해 주기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무난히 쉽게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단위를 통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변경의 과정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1달러를 몇 원으로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달라지는 변경 비율, 그것은 바로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1달러가 도대체 원화는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매일 바뀌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매번 달라지는 환율을 가져다가 계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네요. 우리가 02 원화 매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원화 매출이라는 워크시트를 열어보시면 다른 것들이 모두 달러 매출에 있는 정보와 똑같습니다. 데이터 자체는 똑같은데 원화로 기입되어야 하는 칸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각각에 들어가야 하는 값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판매 정가다 라고 한다면 판매 정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01 달러 매출이라고 하는 시트에 들어있는 달러로 표시된 판매 정가에다가 오늘 환율, 1달러가 도대체 원화로 얼마인가 라고 하는 오늘 환율을 곱해주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이 판매 정가로 표시되는 원화인 판매 정가가 되게 되죠. 즉 우리는 이미 뉴욕 지점이 가지고 있는 달러로 된 값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환율만 가져오면 자동으로 원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비즈니스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쓴다거나 날씨 정보를 가져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파일에 있는 정보를 갖고 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참조해서 이 값을 바꾼 다음에 어떤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율 정보를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출처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은 포털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게 제일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면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환율 정보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여시고 네이버 검색 포털 네이버닷컴에서 네이버 환율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환율 검색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와 같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환율 정보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환율 페이지에 환율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환율 값하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환율 값은 당연히 다릅니다. 환율이라는 정보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이 기본적인 구조는 유지되어 있을 거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자 기준으로 미국 달러의 매매 기준율은 1181원입니다. 1181원. 전일 대비 2원 떨어졌네요. 네. 이 정보는 매일매일 등락을 거듭하면서 바뀝니다. 제가 만약 이것을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고 1181원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엑셀 파일에 가서 달러로 된 판매 정가에다가 1181원을 곱한다. 그러면 원화로 된 판매 정보다 라고 입력을 해버린다면 이것은 오늘자 환율이 적용된 거지 내일도 모레도 내일 모레도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되는 것을 받아와서 처리하게 해줘야겠죠. 우리가 이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 환율 정보가 들어있는 이 URL 이것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URL을 선택하시고 전체 다 잡힌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C, 컨트롤 C 마우스 오른 클릭하셔서 복사해도 괜찮습니다. 복사, 컨트롤 C, 복사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네이버 환율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네. 03 뉴욕 지점 환율이라고 하는 곳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파일에 네이버에서 가지고 온 매매 기준일이라는 것을 곱해서 원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데이터 탭의 파워 쿼리인데요. 데이터 탭의 새 쿼리 여기로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의 새 쿼리 그리고 아래쪽에 기타 원본에서 웹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우리 현재 웹사이트에 있는 네이버 파일을 가져오기 때문에 웹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참조하셔야 하는 어떤 비즈니스 데이터 자체가 다른 파일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야 한다 라고 하시면 거기에 적절한 형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엑셀의 도구인 파워 쿼리의 사용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여러분께서 다른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파워 쿼리와 관련된 파워 쿼리의 사용법에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원본에서 웹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오고자 하는 데이터는 웹에 우리가 복사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복사 넣기, 우리가 복사했던 네이버 환율 주소를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면 네이버 환율 정보에서 매매 기준율 정보가 있는 곳으로 파워 쿼리가 이동하게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네, 파워 쿼리가 우리가 보낸 위치에 가서 환율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탐색창이 떴습니다. 탐색창에는 우리가 보낸 위치 이곳에 있는 정보가 목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국가별 환율 차트입니다. 환율 차트 우리가 원하는 게 맞는지 한번 살짝 클릭해 볼까요? 국가별 환율 차트를 클릭해 보면 네, 자,
파워쿼리가 우리가 원하는 네이버 이 환율 정보에 가서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여기 국가별 환율 차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내용이 맞는지, 국가별 환율 차트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선택해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엑셀 파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겠죠. 차트를 엑셀 파일로 가져오도록 로드를 클릭하겠습니다. 로드 클릭하시면 새로운 워크시트에 이와 같이 국가별 환율 차트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 지점에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판매 정가라던가 매출액이라던가 이익이라던가 이런 정보들을 원화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다가 매매 기준율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US 달러로 되어 있는 매매 기준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매우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매번 이 값은 쿼리가 매일 새로 받아오게 하고 이 값을 담고 있는 셀, 이곳에다가 이름을 좀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름 상자, 이 셀의 이름을 담고 있는 이름 상자에다가 매매 기준 이름 그대로 미국 USD라고 해볼까요?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B2번 셀을 선택하시고 현재 B2로 되어 있는 이 셀 이름을 미국 USD라는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이제 여기에 B2번 셀의 이름이 미국 USD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릇입니다. 해당하는 환율 정보, 매매 기준율은 매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화 매출의 02번 원화 매출의 판매 정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 판매 정가라고 하는 것은 01번 달러 매출의 판매 정가 곱하기 미국 USD 매매 기준율을 곱해주면 그것이 바로 원화로 표시되는 판매 정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계산 수식을 넣어 보겠습니다. 원화 판매 정가는 01 달러 매출에서의 판매 정가, 달러 매출의 판매 정가 곱하기 판매 정가. 지금 이렇게 그냥 들어왔네요. 판매 정가 곱하기 미국 USD라고 하는 차를 냈습니다. 미국 USD라고 하는 이 이름, 매매 기준율 곱해주면 우리가 현재 달러로 표시할 때는 365.93달러인 이 제품이 원화로 치면 약 43만 1,980원이다 라고 하는 제대로 환산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변경했습니다. 한 번 환율을 바꿔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그랬다는 거죠. 오늘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니 그랬습니다. 하지만 매매 기준율이라는 것은 내일도 바뀌고 모레도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매번 달라지는 값이 우리가 환율을 가져온 이 시트의 미국 USD라고 하는 이 B2번 셀에 매일매일 달라지는 환율이 반영되어야만 원화로 바꾼 매출 정보가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매일매일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매일 달라져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매일 달라지게 만들겠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세로 고침을 예약합니다. 세로 고침을 예약하는 방법을 씁니다. 세로 고침을 예약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디선가 가져왔다. 그것이 파일이든
폴더이든 웹사이트이든 어디선가 가지고 왔다 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라, 새로 고침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데이터 탭을 보시면 바로 아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연결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의 연결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방금 가지고 온 이것, 국가별 환율 차트라고 하는 것이 쿼리 국가별 환율 차트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결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반영해 주진 않습니다. 새로 고침되어야만 새로 변경된 환율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새로 고침되는 것을 주기적으로 되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자동으로 새로 고침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쿼리를 선택하시고 속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속성을 눌러보겠습니다. 속성을 누르니 이 연결의 속성이 나옵니다. 위쪽에 나오는 게 보이시죠? 새로 고침의 옵션. 이 새로 고침 환율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특정 주기마다 반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체크하신 다음에 주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자동으로 가지고 올 필요까지는 없고 내가 이 파일을 열 때만 새로 고치면 되면 된다 라고 하신다면 파일을 열 때 데이터를 새로 고침한다 라고 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체크를 하신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이 연결은 예약이 설정되어서 정해주신 조건에 맞게 데이터를 새로 고침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을 파일을 열 때마다 데이터를 새로 고침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확인을 했다면 이렇게 파일을 열 때마다 데이터를 새로 고침하겠다 선택하고 확인을 하고 닫는다면 이제 제가 내일이든 모레든 내일 모레든 파일을 닫았다가 여는 순간 그날의 환율 정보를 새로 받아올 것이고 그날의 환율 정보, 예를 들어서 매매 기준일이 1,200원이다 라고 하면 1,200원이라고 하는 네이버 환율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 값을 원화 매출이라고 하는 이 워크시트에서 달러 매출과 곱해진 미국 USD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이 값을 1,200원으로 대입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데이터를 처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한 분석법에 의한 어떤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데이터가 갖춰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어떤 자연과학이라던가 사회과학적인 것과는 달리 비즈니스 데이터는 늘 업데이트되고 여러 곳에서 와야 되고 각각의 데이터들이 워낙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야 하며 이 데이터가 내가 정리한 데이터가 아니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이터를 하나로 잘 모으고 정리해서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준비, 그리고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을 나의 수고를 최소화하면서 바로바로 뭔가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장치를 해주는 것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외부 데이터를 참조해서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폴더에 있는 파일을 여러 가지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결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이제 이 외에도 필요한 소소한 다른 기술들은 있겠으나 사실상 여러분이 실무에서 보시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손쉽게 처리하실 준비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소전자마트의 신입 본부장님도 이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던 마소전자마트에 와서 각각의 지점이 엉망진창으로 관리하고 있던 데이터들을 정해진 템플릿에 맞게 좀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도록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주었고
정리를 하게 템플릿을 주었습니다. 각각의 지점들은 이제 매일매일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공유 폴더에 들어갈 것입니다. 혹시 환율이라던가 주가라던가 뭐 부동산 시세라던가 이런 어떠한 정보를 잠조해서 업데이트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모두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신입 본부장님은 본인이 보실 수 있는 파일 하나만 딱 열어서 마소전자마트의 24개의 지점의 데이터를 한 군데로 모으고 잘 정리된 데이터로 이제 본격적으로 마소전자마트가 어떤 회사인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들을 요약하고 마소전자마트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라고 하는 것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다음 영상부터 들어가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